이미 전국적으로 100여 명이 사망한 가운데 뉴욕주가 독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제53주년 뉴욕 한인의 밤과 미주 한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시가 오는 4월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스쿨버스 노조가 오는 16일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유학이나 여행 등을 핑계로 미국에 체류하는 병역 기피 의심자가 7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겨울철에 날씨답지 않은 이상 고온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가 독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100여 명이 사망한 이번 독감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12일 독감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뉴욕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후 6개월이 지난 영아부터 18세 청소년들에게 약사들이 예방접종 주사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발표된 이후 뉴욕시 곳곳의 약국과 병원에서는 몰려드는 사람들로 독감 주사가 동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살인 독감은 전국 47개 주로 확산돼 사망자도 이미 100여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뉴욕주에 앞서 보스턴도 이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 전국 122개 도시의 사망자 가운데 7.3%가 감기나 폐렴으로 숨져 독감이 유행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아직 성인 사망자에 대한 공식 통계는 나오지 않았으나 미네소타에서는 27명이 사망하는 등 전국적으로도 100여 명의 독감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 발생한 독감 환자 수는 현재 19,128명에 달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5배나 증가한 것으로 어린이도 이미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롱아일랜드 그레인렉 레너즈 연회장에서는 제53주년 뉴욕 한인의 밤과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함께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열린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에는 미 주류 정치인들과 한인 단체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뉴욕 한인의 한창현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한인들의 미국 이민 역사가 올해로 벌써 110주년을 맞이했다며 뉴욕 한인들이 서로 힘을 합쳐 미 주류 사회로 진출하고 고국인 대한민국에도 도움이 되는 뉴욕 한인 동포가 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1월 13일 날 미주 한인의 날 공포를 기념해서 뉴욕 한인의 밤을 이렇게 개최하게 돼서 자랑스럽습니다. 뉴욕에 있는 동포 여러분, 이제 이민 역사가 113년이 돼가는데, 110년이 넘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미 주류 사회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우리 뉴욕 동포 사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의 동포의 힘을 발휘하고 우리 미국 또 조국 대한민국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뉴욕 동포 사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념식에는 올해 한인상 수상식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올해 한인상 대상에는 랑킴 하원 의원에게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정치인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한인회에서 저를 상을 준다는 거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너무 기분이 좋고 이제 어려운 일만 남아있는 거는 이제 열심히 지금 하겠습니다. 한인 사회를 위해서. 올해 한인상 봉사상은 이상숙 유스앤패밀리 포커스 대표와 오세정 퀸즈 성당 사목회장, 그리고 이경희 전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공동회장과 허병렬 뉴욕 한국학교 이사장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또 윤정남 전 뉴욕 한인청과협회장과 고 김철원 변호사에게는 커뮤니티 봉사상이, 김재원 제위인 전자대표와 이왕용 미주 한인 청소년재단 공동회장이 각각 기업인상과 차세대 리더십상을 수상했습니다. 세스 앤드류 데모클라시 플랩 차터스쿨 교장, 제임스 로튼드 팰리세이즈 팍 시장, 유대인 대표기관인 JCRC의 로버트 카플란 디렉터에게는 외국인 특별상을 뉴욕 한인회가 수여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어제 뉴저지 버겐 카운티 플라자에서는 제8회 미주 한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에 1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미주 이민 110주년을 자축했습니다. 주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열린 제8회 미주 한인의 날은 미주 한인 이민 역사 110년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오늘의 미국을 이루는데 오랜 세월을 함께한 한인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피땀 흘린 수고와 헌신으로 오늘의 한인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현재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사법, 국방 등 각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캐서린 도노반 버겐 카운티장도 타운 내 급성장한 한인 사회 위상을 언급하며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한인 10여 명에게 감사장을 버겐 카운티 법원 김재현 판사와 리치필드 첫 한인시 의원인 데니스 심 의원에게는 신임장을 전달했습니다. That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s a part of us. They grow bigger and bigger and stronger, but they're part of the whole Bergen County community, and it's nice to honor them today and to honor the friend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이어진 축하 공연에서는 그레이스 심의 바이올린 연주, 에덴 여성 합창단의 전통가곡, 정혜선 무영원 단장의 장구춤 등이 펼쳐져 오랜 한국의 미를 뽐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찰스 랭글 연방 하원 의원이 지난 금요일 시민 참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랭글 의원은 이날 한인 사회 단체장들과 만나 한인 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한파 의원인 찰스 랭글 연방 하원 의원은 지난 3일 113대 의회 개원과 맞춰 시민참여센터가 전달한 한인 주요 현안을 담은 서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서한에는 드림액트와 포괄적 이민개혁, 한국의 E3 비자 개설과 북핵 위협 해소,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미한일 관계, 총기 규제 등 총 7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랭글 의원은 한국인을 위한 전용 취업 비자 E3 비자 개설에 대해 의회에서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랭글 의원은 E3 취업 비자 협정안에 대해 미국 내에서 자국민의 실업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nd it's difficult for Americans who have high unemployment, especially among professionals, to have someone to explain why we should have non-Americans come in here and take jobs that they should have. 한편 랭글 의원과 한인사회와의 만남을 주선한 시민참여센터는 의원들에게 서한을 전달한 후 한인사회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의원들이 많아졌다며 지속적으로 한인사회 현안들을 의원들에게 전달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의회에 더 성실히 접근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하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커뮤니티가 얼마만큼 이런 내용들을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인사회 단체장들과 만난 이날 자리에서 랭글 의원은 한인사회 주요 현안들을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해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세계 5대 연안 습지로 알려진 순천시는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201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세계적 희귀조류인 천연기념물 흑두루미가 매년 600마리 이상 방문할 만큼 깨끗한 상태를 보존하고 있는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는 오는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 홍보를 위해 조충훈 순천시장 일행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조 시장 일행은 지난 토요일 뉴욕 플러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람회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조 시장은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정원 박람회에는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와 설치 미술가들이 참여해 총 75개의 세계 각국 정원이 조성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시장은 이번 박람회는 자연 정원인 순천만이 잘 어우러져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함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뉴욕 한인 동포들의 방문을 당부했습니다. 이 정원 박람회는 21세기에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어우러져야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를 순천에서 직접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대 정신의 실천을 하는 그런 종합 박람회입니다. 박람회는 1,064억 원의 자금이 투입돼 순천만 일대 40만 평의 부지에 전 세계 정원과 각종 체험관, 국제습지센터 등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방문을 원하는 한인들에게는 순천시 한옥체험마을에서 방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옥체험마을 예약과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대한 일정은 순천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지난 3주간 고개 협상을 이어오던 뉴욕시 공립학교 스쿨버스 노조가 16일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뉴욕시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스쿨버스 노조는 15만 명의 통학을 책임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최근 3주간 고개를 이어오던 뉴욕시 공립학교 스쿨버스 노조가 빠르면 오는 16일 수요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스쿨버스 노조는 올해 새롭게 스쿨버스 업체 입찰을 모색해온 시정부와 갈등을 빚어오면서 이미 파업에 돌입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시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데니스 윌카시 교육감과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등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부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이에 따라 스쿨버스 노조 파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스쿨버스 파업이 현실화되면 기존에 발표된 각종 교통 혜택 이외에도 뉴욕시경을 동원한 교통경찰, 학교 안전요원과 학교 앞 건널목 감독요원 등 인력을 확대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스쿨버스를 이용한 현장 학습은 모두 취소되며 방과 후 프로그램은 지속되지만 교통 서비스는 중단됩니다. 파업 기간 중 등교에 필요한 메트로 교통카드는 학교에서 무료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유치원에서 2학년생 자녀의 학부모에게도 교통카드가 발급됩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학부모는 마일당 55센트씩 환불받을 수 있고 기타 택시비 등 대체 교통수단 요금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미국에 체류하는 병역 기피 의심자가 7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유학이나 여행 등을 핑계로 미국에 입국한 뒤 체류 허가 기간을 넘긴 채 귀국하지 않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같은 추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에 귀국하지 않은 병역 미필자는 지난해 말 현재 9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무려 82.8%인 758명은 미국에 체류 중에 있으며 최근 5년간 계속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역 기피 미귀국자는 2007년 62명에서 2010년 72명, 2011년 99명, 2012년 149명 등으로 지난 5년간 2.4배나 늘어난 것으로 한국병무청이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들이 귀국하지 않은 이유는 유학이 5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기 여행 276명, 부모와 5년 이상 거주 33명, 친지 방문이나 어학 연수 등 기타 이유가 88명이었습니다. 이러한 미 귀국자들은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캐나다 27명, 호주 26명, 일본 15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처럼 병역 기피 해외 도주자가 늘어난 것은 해외 여행이 자유로워진 데다 귀국 보증인 제도 등 병역 미필자의 귀국을 담보할 각종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병역 기피 미귀국자는 한국에 입국할 경우 병역법 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여권 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는 재발급이 안 돼 여권이 무효화됩니다. 미주 한인 청소년들은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들은 충분한 재정적 지원보다 정서적 지원을 더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아시아계 민족 중 한인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흡연 빈도가 가장 높다는 충격적인 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한인 사회에서도 청소년 마약 문제는 심각한 이슈입니다. 연방약물남용 정신건강청이 최근 공개한 미국 내 아시아계 청소년 흡연과 음주 실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중국, 인도 등 아시아계 6개 민족의 12에서 17세 사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인의 마리화나 흡연율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한 번이라도 마리화나를 흡연한 경험이 있냐는 설문 항목에서 한인 청소년은 5.2%가 그렇다고 답해 일본계 4.3%, 베트남계 2.9%, 필리핀계 2.6% 등의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담배 흡연율 조사에서도 한인 청소년의 6.7%가 그렇다고 답해 다른 아시아계 청소년들보다 2에서 4배 정도 높았습니다. 반면 상습적인 음주율 조사에서는 한인 청소년의 경우 6.7%를 기록해 필리핀계 9.7%, 일본계 9.2%에 이어 세 번째에 올랐습니다. 뉴욕 차일드 센터 아시안 지부의 윤성민 부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인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 문제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인 사회 차원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화 다이하드에서 보면 주인공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진통제를 먹습니다. 진통제와 유난히 친숙한 미국인들의 모습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나 할까요? 진통제 남용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는데요. 뉴욕시가 진통제 남용 근절에 나섰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지난 11일 새로운 진통제 남용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뉴욕 시민들의 진통제 남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오피오이드나 옥시콘틴, 바이코딘 등의 진통제를 시립병원 응급실에서만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처방전을 도둑맞거나 분실하면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없으며 진통제는 장기간 처방받을 수 없고 3일치만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뉴욕시에서 아편 양귀비로 만들어지는 진통제, 오피오이드를 처방받은 시민이 지난 2010년 200만 명에 달해 2008년에 비해 22% 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통제와 관련해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수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해 현재 10만 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15,500명이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2002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진통제 남용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저지와 맨해튼을 연결하는 저지시드의 플라스키 스카이웨이가 보수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공사 기간이 무려 2년 동안 도로가 폐쇄될 전망이어서 출퇴근길 시민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맨해튼 출근 차량만 하루 평균 3만 4천여 대가 이용하는 뉴저지의 한 도로가 보수공사를 위해 2년간 폐쇄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저지 교통국은 지난 10일 80년 된 저지시드 인근에 플라스키 스카이웨이를 보수공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수공사는 내년 2월부터 약 2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플라스키 스카이웨이는 뉴악과 저지시드의 고가다리 형식으로 지어져 있으며 홀랜드 터널의 입구로 통합니다.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맨해튼 출근길 주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으나 뉴저지 교통국은 노후화된 다리의 보수를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때 교통국은 저녁과 주말 시간을 이용해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 등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2년간 문을 닫는 편이 교통 흐름에 가장 낫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한 교통국 관계자는 어떤 방식도 교통 체증을 불러오게 돼 있다며 2년간 도로를 폐쇄하는 쪽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LA에서 이번 주말에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찾아보면 좋을 새로운 전시들을 김혜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갤러리 Y는 작가 3인의 작품전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원과 선의 화합이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전시회는 작가 데이빗 장과 바바라 콜로, 라울 라토레의 작품들로 구성됐습니다. 작품들은 환경과 자연을 모티브로 원과 선의 움직임을 작가들만의 개성으로 각자 다른 색깔과 스타일로 추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번에 모신 세 작가분님들은요, 한국분 한 분, 또 파리에서 공부하신 분 한 분, 또 스페인에서 활동하시고 계신 한 분, 세 분을 모셨는데, 이분들이 작품 생활이 자연과 우리 생활의 근처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원과 손으로 보시고, 현대 미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세 작가들은 일상적인 재료들로 색과 빛의 움직임을 그들만의 형상으로 재창조했습니다. 또 LA 한국문화원 갤러리에서는 한홍 김순옥 박사 회고전이 전시됩니다. 서예 예술의 현대적 관점을 넓히기 위해 창조적이고 진보적인 기법을 시도해 예술가로 살아온 한홍 김순옥 선생의 회고전에는 40여 점의 전통 서예와 현대 서예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서예계에 공로가 많으신데 이렇게 전시를 해서 좀 더 여러 사람이 다시 한번 보는 게 좋겠다고 그런 진정이 들어와서 과거에 있던 거, 또 제자들이 소장한 거 이런 거를 지금 가지고 전시를 하게 됐어요. 1990년대 추상 미술 세계에 몰입해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움을 보여주는 김순옥 선생의 작품들은 오늘부터 23일까지 계속 전시됩니다. MBC 뉴스 김혜리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애용하는 칼슘제가 심장에는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균형 잡힌 음식과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갱년기 여성인 수 씨는 매일 2차례 칼슘 보충제를 복용합니다. I want to make sure that my bones and muscles are as strong as they possibly can be as I get older and, want to keep living a very full life. 하지만 이렇게 매일 먹는 칼슘 보충제가 심장에는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럽 연구진이 11년간 성인 2만 4천 명을 조사한 결과 정기적으로 칼슘 보충제를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이 86%나 더 컸습니다. Patients who took calcium supplements seem to have higher rates of heart attacks. 칼슘 보충제를 먹으면 혈중 칼슘 수치가 급격히 높아지는데 이때 칼슘이 혈관 내부에 쌓이면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보충제에 의존하기보다는 건강한 식사를 통해 최대한 칼슘을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 칼슘 섭취 권장량은 약 1200mg. 우유나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과 같은 채소와 멸치, 고등어 등 생선에 칼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Eat a good diet, get all your minerals you possibly can through your diet and good nutrition. And if you're at high risk for having low bone density, then think about the smallest amount of supplement. 건강상 이유로 보충제를 복용해야 한다면 의사와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보충제를 찾도록 합니다. 또 보충제를 먹는 동안에는 정기적으로 심장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정부의 해외 문화재 환수 전담팀이 창설된 이래 처음으로 뉴욕의 한인 고 미술 수집가 54세 윤원영 씨가 작물 소지와 수송 등 2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0년 4월 미시건주 옥스퍼드의 경매장에서 대한제국의 호주 태환권 원판을 도난 유물임을 알면서도 구입한 혐의입니다. 윤 씨는 경매 응찰 당시 한미 두 나라 정부가 도난 유물이니 사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 남부 뉴저지 글로세스터 카운티의 데프 포트 타운십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중태에 빠졌던 한인 입양아 출신 데이빗 콤턴이 지난 11일 오전 1시쯤 사망했습니다. 콤턴이 사망함에 따라 검찰은 총을 쏜 경찰관 제임스 스티어드의 혐의를 가중폭력에서 1급 살인 혐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동기와 정황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리스 카운티 마운트 알링턴의 시푸드 전문점 펍 199 레스토랑에서 지난 11일 오전 4시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대부분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소방대원에 의하면 대부분의 화재 피해가 건물 뒤편에 있는 벽난로 부분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변경된 규정에 따라 뉴욕 시내에 거주하는 5세 아동은 유치원 등록이 의무화되며 시내 모든 공립학교는 과밀 학급 등을 이유로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5세 아동의 등록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2013에서 14학년도 뉴욕시 공립학교 유치원 입학 신청서 접수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3월 1일까지, 그리고 4월 초 학교 배정에 이어 4월 8일부터 26일까지 등록 업무가 실시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까지는 온난전선의 영향으로 포근했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43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3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흐리겠지만 차차 개일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은 부분적으로 흐린 날씨에 계속 쌀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